민정수석 비서관으로 공적 업무를 수행하던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고 기억하는 대로 충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답변한다고 하신 특별한 이유 있으신가요? 계속 거부하시다가? 네, 조국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방금 들으신 이 얘기는 재판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자들에게 잠깐 한 얘기인데요. 유호정 기자, 이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제 부인이죠. 정경심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다가 증언 거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충실히 답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충실히 답변했어요? 네, 사실 오전에 출석을 했지만 이 조국 전 장관의 증인 신문은 오늘 오후 2시, 그러니까 조금 전부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하지만 지난 이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는 형사소송법 148조를 따르겠다라는 답변만 300번을 반복을 했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당시에 뭐 일각에서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에 대해서 법에 따라서 이제 정당하게 행사한 권리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 대신에 자신의 사건 신문에서는 소상히 밝히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오늘 재판에서는 좀 입장을 내놓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했는데, 정말 말 그대로 조 전 장관이 들어가기 전부터 오늘은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약 한 15분 정도 재판이 진행된 상황인데 답변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쟁점은 이겁니다. 앞서 지금 이 재판의 피고인이 3명이거든요. 조 전 장관을 포함해서 박형철, 백원우 전 비서관 이제 3명의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서 그러니까 오늘 오전까지 2사람의 증인 신문이 이미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각각 증인으로 나선 두 비서관의 증언이 지금 엇갈린 상황입니다. 조 전 장관이 감찰을 그만두라라는 지시를 했다. 그리고 한쪽은 안 했다라는 쪽으로 지금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조 전 장관 본인의 입장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합당한 근거를 댈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술 거부권이죠. 형사소송법 제148조를 따르겠다고 하던 조 전 장관. 오늘은 답변을 충실히 하겠다. 권상희 평론가님. 왜 이렇게 태도가 좀 바뀐 걸까요? 선택적 증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저 모습은. 왜냐하면 뭐 지금 정경심 교수 배우자의 공범으로 지목이 된 재판에서는 뭐 증언 거부권 행사를 했잖아요. 사실 검사의 신문에 증언 거부를 할 수 있다는 거 조 전 장관 때문에 알게 됐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그렇죠. 많거든요. 그것도 뭐 몇 번 증언 거부를 한 게 아니라 무려 300번이 넘게 증언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조사에서는 묵비권 행사하고 재판 과정에서 다 밝히겠다고 해놓고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본인이 밝힐 건 밝히겠다라고 지금 의지 표명을 한 것이 자칫하면 본인한테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랑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의 의견이 달라요. 지난번 이 재판에서 증언을 했었죠, 두 사람이. 근데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 같은 경우는 3인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 본인은 조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조 전 장관이 감찰 무마가 아니라 종료를 했다는 것과 배치되는 의견을 진술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같은 경우는 조 전 장관을 옹호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조국 전 장관, 그러니까 당시 민정수석이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재판에서. 그랬는데 그 이전에 또 지금 한 차례 재판이 열렸을 때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이죠. 이 특감반장 같은 경우도 조 전 장관의 의견과 이 상반되는 증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담도 시장에 대한 감찰이 정상적인 조치가 없이 중단됐다. 그래서 감찰 반원들도 이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했다라는 의견을 이 재판 과정에서 피력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인걸 특감반장이라든지 아니면 이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의 증언이 더 어떤 팩트에 가깝다라고 만약에 판결을 하게 된다면 조 전 장관한테 상당히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증언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증언을 오늘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뭐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조 전 장관이 최근 이 추미애 장관을 옹호하는 듯한 SNS 발언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정부의 어떤 정책과 관련해서도 열심히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SNS 발언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SNS에서는 본인 의견을 그렇게 열심히 피력하면서 뭐 검찰의 수사 단계나 재판 과정에서 증언 거부권 행사하는 건 왠지 모르게
굉장히 이율 배반적인 모습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그 부분은 자연인이 아니에요. 조 전 장관이 직을 내려놨지만 자연인이 아니고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공인이기 때문에 네. 좀 책임감 있는 모습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얘기 한번 해보죠. 유호정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부장검사들을 만난다고 하는데 무슨 행사가 있는 건가요? 네, 그 이전에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대전 고검과 지검을 방문했다라는 그렇죠. 그 일정을 전해드렸잖아요. 같은 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목적지가 법무연수원인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검사들을 상대로 이 관련한 이제 강의를 진행할 계획인데 이게 주목을 받는 이유는 바로 오늘 가는 법무연수원에 바로 한동훈 검사장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난 부산 고검에서의 만남 이후로 다시 한번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의 만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을지 또 강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이제 언론과 이제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하지만 대검찰청 같은 경우에는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일정이었고 이미 5일 초부터 정해져 있는 일정이었다. 좀 의미 부여를 하지 말아달라는 식으로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난 일정에서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검사들이 추미애 장관을 향한 이런 반발을 한 이후에 검사들 이런 결집에 나섰다라는 해석들이 나오면서 좀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대검찰청 역시 검찰에서 먼저 공개한 일정은 아니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주변에서 붙어지는 해석들 이런 여러 가지 분석들이 좀 부담스러운 듯한 이제 눈치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유호정 기자 설명대로 이 대검에서는 최근에 윤석열 이 검찰총장의 행보에 대해서 확대 해석은 하지 말아달라 이런 당부를 하고 있는데요. 윤 의원님. 그런데 지금 뭐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뭐 행동 하나하나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아요? 예, 그렇긴 하지만 유 기자가 설명했듯이 검찰총장의 일상적인 활동 중에 하나라고 본다면 이걸 무슨 의미를 부여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모르죠. 이 자리에 가서 윤석열 총장이 아예 작심을 하고 또 추미애 장관에 대한 아주 공격적인 반발 발언을 일부러 꺼낸다면 그러면 당연히 언론이 거기에 달라붙고 또 관심을 갖고 이러겠죠. 그러나 얘기했듯이 뭐 대전고검, 대전지검을 포함해서 지방검찰청을 순시하는 거 그거는 검찰총장이 언제가 됐든 하는 건데 하필 시점이 네. 추미애 장관과의 충돌 직후였어. 그래서 관심을 가졌던 거고 이번의 경우는 법무연수원은 검찰 내 산하 기구입니다. 네네. 연수원장 고검장급이고 거기에 한동훈 검사장이 거기 가 있다고 해서 거기 간 김에 뭐 만난다고 한들 그게 무슨 뉴스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검찰총장이 하고 다니는 여러 발언과 행동 하나하나에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이건 한도 끝도 없다. 그리고 그건 오히려 검찰총장 본인에게 오히려 더 부메랑이 돼서 날아올 수가 있다. 이런 점에서 대검에서 의미를 좀 부여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한 게 저는 맞는 태도고 처신이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법무연수원에서 이제 강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할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미 기자. 최근에 윤석열 총장 이 대선 주자 선호도 지지율이 뭐 계속해서 오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대선 주자 선호도 1위 이재명 지사가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5%포인트가 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낙연, 이재명 후보가 동률이고 그다음 바로 바짝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격하고 있는 양상인데 네. 이제 당연히 기자들의 질문도 이런 부분에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대선 주자들한테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지지율 상승 어떻게 보시냐라고 어제 있었던 행사에서 기자가 물어봤더니 검찰개혁이 얼마나 중요한지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상기시켜주는 대목이다라면서 대한민국의 권력은 돈과 검찰 권력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검찰 권력이든 재정 권력이든 국민 복리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보수 야권의 어려운 상황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 같다. 검찰 직무와 관련해서 국민에게 특별한 기대를, 검찰이 오히려 특별한 기대를 받고 있다는 게 슬프면서도 웃긴 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그러니까는 이 국민의힘이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오히려 국민의 지지가 가고 있는 건 국민의힘으로서 좀 안타까운 일이고, 그리고 이 윤석열 총장에게 지지율이 쏠리고 있는 건 정말 검찰 권력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강한지, 지금 얼마나 강하게 쓰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래서 검찰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공수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한 걸로 풀이가 됩니다. 글쎄요, 이 권상희 평론가님, 이 이재명 지사가 하는 평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래서 검찰 권력이 강하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율이 오를까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 일단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총장 압박하고 있죠. 사퇴하기를 원하고 있을 겁니다. 압박 카드를 계속 꺼내고 있는데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특히나 이제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 압박이 핍박으로 보이거든요. 이 핍박의 강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윤석열 총장 지지율이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여기에는 또 윤석열 총장이 국감에서 뭐 일명 문제가 되는 발언들도 있었지만 사이다 발언으로 생각하는 국민들도 상당수였어요. 그러니까 핍박받는 와중에도, 압박받는 와중에도 본인 할 말은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소신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면서 지지율이 급상승한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의 검찰 권력이 굉장히 비대하다, 내지는 검찰 권력이 굉장히 강력하다고 보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발 이 검찰 개혁이 진행되면서 검찰이 와해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지사 역시 사실 대선 주자 1, 2위를 다투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뭐 대권 행보를 걸으려면 민주당 당원들이 원하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정치인들이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보다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을 했을 때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당원들에게 어떤 본인에 대한 평가, 긍정적인 평가를 얻기 위해서 민주당 당원이 원하는 이야기, 그리고 여권 정치인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윤석열 검찰총장은요, 야권의 대선 주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 상승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또 어떻게 볼지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 먼저 듣고 오시죠.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의 대선 후보 선호도 지지율을 얻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정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 정권이 워낙 못하고 이 정권의 잘못하는 점을 용기 있게 지적을 하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지지도가 높이 나오는데, 가장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될 검찰총장에 관해서 정치적 평가를 하는 자체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의원님,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를 들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별로 내키지 않아 하는 것 같아요. 조영 원내대표가 그래도 저는 감각이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중립적이어야 될 검찰총장이 정치적인 행위나 평가를 들어서는 안 된다. 전 뭐 너무나 정확하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번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엄호를 하고, 오히려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격을 하고, 마치 그러니까 누구 편인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지만, 실은 검찰 조직이라는 게 지금 정치권에서 보자면 자기들 입맛대로 수사 결과가 나오면 내 편이고 아니면 반대편이고,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할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저런 식으로 만약에 윤석열 총장을 주호영 원내대표가 반대로 얘기를 했다면 마치 검찰총장이 어느 정당의 추천을 받아서 선출된 사람인 양 착각할 수도 있어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검찰총장이라는 직분,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한은 정치적인 발언이나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는 사안은 확실하게 선을 먼저 긋는 게 우선이고, 정당들도 저 검찰총장이 우리 편이다라는 식의 발언이나 태도는 서로 자제를 하는 게 저는 맞다. 그런 점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제대로 얘기를 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